리뷰하는 프릭. 안녕하세요, 프릭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펀디지의 플립북 14 무선 모델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녀석 노트북이 아닙니다. 굉장히 노트북처럼 생겼지만 갤럭시 스마트폰을 노트북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갤럭시 유저를 위한 그런 제품이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되네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플립북 14에 대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 플립북 14는 펀샵에서 제품을 제공받아서 리뷰를 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제품들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받자마자 언박싱을 진행했는데요. 제 영상에 언박싱 장면이 잘 안 나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상자를 열면 설명서가 먼저 보이고요. 그 아래로 플립북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 열자마자 그냥 노트북인데 싶더라고요. 이 보호필름 뜯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 손맛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본체 아래를 열어보면 작은 상자 안에 18W 충전기와 충전용 케이블, 그리고 유선 연결을 위한 C2C 케이블, 마지막으로 미니 HDMI2 HDMI 케이블도 동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품만 보면 진짜 노트북을 산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 플립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삼성 덱스 전용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사용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플립북의 전원을 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른 기기를 연결하기 전까지는 플립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갤럭시 S22에서 이렇게 덱스를 켜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플립북을 인식을 하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삼성 덱스라는 화면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블루투스에 들어가셔서 키보드와 트랙패드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연결을 해주시면 플립북에서 이제 갤럭시를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연결을 다 했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트랙패드도 작동을 잘 하고요. 그리고 키보드도 잘 작동을 하네요. 지금 보시면 터치 스크린도 제대로 잘 작동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터치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아이폰이나 LG 스마트폰도 다 연결은 가능한데 미러링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삼성폰을 사용하시는 게 이 플립북을 가장 완벽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삼성 덱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분명히 갤럭시 스마트폰을 연결을 했는데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것 같은 화면이 뜨고 있잖아요. 이게 삼성 덱스의 인터페이스예요. 삼성 덱스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외부 디스플레이, 즉 모니터에다가 연결을 하면 스마트폰과 별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PC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앱을 실행을 해보면 플립북에서 실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서 보이지 않게 실행 중이고요. 그걸 플립북으로 화면만 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삼성 덱스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근데 삼성은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놓고 좀 크게 광고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이제 Z 플립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덱스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은 14.1인치, 패널은 IPS 패널을 사용을 했고요. 화면 비율은 16:9, 해상도는 1920-1080, FHD 60Hz를 지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터치까지 지원을 합니다. 키보드는 펜타그래프 방식으로 타건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다소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고 타건 시에 소음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럼 타건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틱틱틱 거리는 소리?
키캡이 튕겨져 올라오는 소리가 조금 들리기는 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추가로 백라이트도 지원하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신 밝기 조절은 되지 않고 온, 오프만 가능합니다. 키 배열은 타이핑하기에 매우 적당한 배열이고 다행히도 이 방향키까지 일반적인 사이즈와 배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측에 몰려있는 이 특수키들이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애초에 저는 이제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키보드 가장 윗줄에는 이 플립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특수키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트랙패드 온오프, 배터리 잔량 확인, 음소거, 볼륨 조절, 밝기 조절, 멀티미디어 컨트롤 키, 키보드 백라이트 온오프 키가 있습니다.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작지 않고 충분한 크기로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도 가볍게 잘 되고 스와이프 할 때의 질감도 너무 미끄럽지 않고 적당한 마찰력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굉장히 무난했는데 스크롤이 좀 많이 빠른 편입니다. 이게 PC에서 사용할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덱스 모드에서 스크롤을 사용하면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적응이 안 돼요. 이게 설정으로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키보드 위쪽으로는 스피커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음질은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립북 자체 음량이랑 스마트폰 음량까지 모두 끌어올리면 굉장히 크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단 낫지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수준이에요. 본체의 우측에는 요즘 보기 힘든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그 옆에는 충전을 위한 C타입 포트, 그 옆으로 TF 카드 슬롯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본체 좌측에는 유선 연결을 위한 C타입 포트가 있고 옆으로는 미니 HDMI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립북이라는 이름답게 360도 회전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360도로 완전히 태블릿 모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갤럭시 탭을 사용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완전히 접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사용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무게는 측정해보니까 1.25kg 정도 나오고 가로 332, 세로 217, 두께 13.7mm로 휴대하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5000mAh의 배터리도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충전기를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OSD 설정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우측 하단 이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 설정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밝기, 대비, 출력 방식, 연결된 기기 충전 설정, 자동 회전 설정, 색감 조정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 방식은 유선과 무선 모두 지원을 하고요. 기기에 따라서 연결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유선과 무선 모두 지원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얼마일까요? 정가는 44만 9,000원으로 보조 모니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펀샵에서는 16% 할인된 37만 9,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무선 모델이 아니라 유선 모델도 있거든요. 걔네들은 조금 더 가격이 착해요. 사실 유선으로 제가 또 사용을 많이 해봤는데 유선으로 사용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 보니까 유선 모델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13.3인치 모델이나 리퍼비시 제품도 또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가격을 이제 좀 비교해 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녀석 호환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생긴 것만 지금 보면 노트북이지 그냥 모니터에 키보드, 마우스를 달아놓은 올인원 보조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광고 자체를 갤럭시 덱스 전용 노트북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더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위치입니다. 제가 스위치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인풋도 나쁘지 않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스피커도 달려있다 보니까 따로 외장 스피커를 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제 스위치는 항상 컴퓨터 방에 있는데 가끔 방에서 누워서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냥 스위치만 갖고 와서 C2C 케이블로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이패드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상세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되네.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연결을 하면 확장 모니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블루투스로 키보드 마우스를
모니터를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유선 연결 시에는 자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플립북을 사용하면 보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서 키보드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조 모니터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당장 애플 정품 키보드 케이스만 해도 가격이 거의 한 40 얼마 하잖아요. 뭐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격 자체로 보면은 보조 모니터까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확장 모니터를 지원하는 M1 칩셋이 탑재된 모델부터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러링만 지원이 되는 일반 아이패드나 5세대 이전의 프로 모델에서는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무조건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화면이 살짝 어두운데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제스처를 여기서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전부 키보드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 전부 감수할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PC입니다. 이게 무선으로 PC에 연결이 가능은 하거든요. 저도 무선으로 연결을 해보니까 되기는 하는데 뭔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무선이 그렇다는 거지 또 유선 연결은 굉장히 잘 됩니다. 대신 윈도우에서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시려면 요 유선 연결을 위한 C타입 포트와 PC를 또 따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갤럭시를 연결했을 때 유선 연결과 무선 연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무선 연결 로 사용을 하면 이제 터치나 마우스 그리고 키보드가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면을 여기다가 쏴주는 방식이라 요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고질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솔직히 무선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 딜레이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유선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이 딜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유선, 무선을 그때그때 좀 바꿔가면서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보니까 유선이나 무선이나 모두 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제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사용해본 후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플립북을 받고 나서 한동안 아이패드 대신 들고 다녀봤는데 대본 작업, 웹서핑,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제품 자체도 가볍기도 하고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바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를 말 그대로 이제 PC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느낌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노트북을 사용하는 느낌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심지어 덱스의 완성도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플립북과의 시너지가 확 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이미 설치해 놓은 앱들을 뭐 다른 세팅 없이 바로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내 스마트폰에 화면만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고 전화, 문자도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을 굳이 안 봐도 돼요. 유선 연결을 하든 무선 연결을 하든 스마트폰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 프로를 연결했을 때의 활용성은 덱스만큼이나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말고 다른 보조 모니터도 따로 하나가 있지만 굳이 아이패드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플립북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 키보드에, 마우스까지 모두 달려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광고에다가 이 아이패드 프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을 또 추가해서 광고를 하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플립북 14 무선 모델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 봤는데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바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녀석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플립북 예전에도 많이 봤었어요. 그때도 되게 신기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 덱스를 사용하려고 몇십만 원을 투자한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품을 받아서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활용도가 있는 제품인 걸 알았으면 진작에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만족해요. 이게 제품을 제공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이 녀석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주변 사람들한테 구매하라고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